뉴욕. 나이아가라 폭포와 호텔 예약. 뉴욕에서 떠난 저희 가족의 다음 목적지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관광지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면 남미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떠오르죠. 그중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폭포가 바로 이 나이아가라였는데, 자연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힘이란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포 상단에서 내려다보는 물줄기만으로도 숨이 멎을 만큼 장관이었고, 우비를 입고 배에 올라 폭포 바로 아래까지 들어갔을 때는 물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칠고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이아가라의 매력은 캐나다 쪽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하더군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 오타와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문제는 국경을 통과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도 아직 숙소에 도착하지 못했고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렸던 길이 아마 여행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던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새벽 도로를 달리면서 차 창밖으로 보이는 까만 풍경만이 남아있던 그 긴장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결국 새벽 1시쯤에야 예약해두었던 호텔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캐나다 쪽에서 다시 본 나이아가라는 정말 다른 폭포처럼 보일 정도로 규모가 달랐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폭포의 곡선, 떨어지는 물줄기 뒤로 생기는 희뿌연 물안개, 그 위에 스며드는 아침빛까지. 이 풍경을 놓치지 않고 여행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참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물으면 미국 측과 캐나다 측 두 곳 모두 꼭 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절실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소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미국은 예약 문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약 없이 무작정 호텔로 가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미리 숙소를 다 잡아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일종의 입찰 방식으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 제가 사용했던 곳이 바로 프라이스 캄이라는 예약 홈페이지였습니다. 이곳이 흥미로운 이유는 제가 원하는 숙소 비용을 직접 입력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을 쓰면 화면의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세요 라는 문구가 뜨고 적당한 선에 맞추면 그 가격을 호텔이 받아들여 예약이 성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3번만 금액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낮은 가격만 고집하다 보면 그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 호텔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했는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승인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행 기간 동안 쉐라톤이나 할러데이 인 같은 꽤 괜찮은 호텔들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할러데이인이 당시 정가가 $90 정도였는데 저는 거의 $35 안팎으로 묵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여행 기간이 20일, 길게는 25일 정도 되는 일정에서는 이 절약이 큰 도움이 되었죠. 다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 후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호텔에 도착하지 않으면 예약비를 통째로 날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정가의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루트를 짤 때 어느 도시에서 몇 시간 머물고 어디까지 이동해야 하는지 정말 정교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거리가 마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저는 1마일을 1분으로 잡아 60마일을 1시간으로 계산했고, 이 기준으로 하루 이동 가는 거리와 방문 가능한 장소를 조정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도에 적힌 숫자만 보고 길을 찾아가야 했던 만큼 예상 시간에 숙소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국식 음식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여행 가기 전에 챙겨온 밥통으로 밥을 지어 한국마트에서 사온 김, 단무지, 깻잎 같은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라면도 물론 필수였죠. 가끔은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 들러 외식을 하기도 했고, 아침에는 즉석밥과 김라면으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허버드 선생님은 우유에 밥을 말고 시나몬을 뿌려 드시는 독특한 식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 해보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 김밥 스타일로 돌아갔습니다. 여행 중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이면 늘 들렀습니다. 우유 함량이 높아 부드럽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긴 여정을 매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나이아가라 여행은 단순히 폭포를 보는 관광이 아니라 숙소를 예약하는 법, 이동 계획을 세우는 법, 그리고 길 위에서 먹고 쉬고 즐기는 작은 행복까지 포함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미국 곳곳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